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코니나테 키크 한국어의 아자라시군입니다. 한국 남자의 시선으로 본 I love you 5화 리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 편 한 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상을 리뷰로 남기면서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의 차이와 한국어 해설 등의 유익한 정보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도 녹여서 리뷰로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꽤 긴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보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후로를 하고 나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5화 리뷰 시작할게요. 렛츠 고! 달달함 한도 초과였던 어젯밤의 일, 그리고 누나를 떠올리며 눈을 뜨는 유리상. 누나? 누나의 뜻이 궁금한 유리상. 우연히도 출근하자마자 그 뜻을 알게 되는데요. 카메상하고 니시나상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누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어줘. 난 내 누나야. 거짓말 아니야. 누나야. 이거 실제로 있는 드라마 아니겠죠? 등장인물들 연기가 발연기라고 하기엔 조금 과한 것 같지만 I love you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누나. 일본어로는 오네상 또는 아내입니다. 일본에서는 혈연 관계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친누나도 누나이고 가족이 아닌 연상의 여성 또한 누나입니다. 대신에 한국에서는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나뉘는데요. 남자의 경우 누나, 여자의 경우 언니라고 합니다. 존칭으로 아내우에라고 부르듯이 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 키바룬상이 누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네요. 태우군이 말했던 누나는 유리상에게 한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던 민하나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키바룬상의 설명을 듣고 나는 연애 대상이 아니었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리상의 순수함이랄까? 연애 시로또, 연애 초보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태우군이 4화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연애 대상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유리상을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던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연애를 포기해 왔는데 마음을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 남자를 만나면서 되고 되기나이. 어쩌면 포기했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유리상. 하지만 태우군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를 향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그를 더욱 알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참지 못하고 마음을 읽는 능력에 의지하려는 유리상. 제가 만약 유리상의 입장이었어도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욱은 또한 오노다 선배의 말에 홈메 초코가 아니라 기리 초코였던 거야?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꽁냥꽁냥 순조롭게 진행되던 둘의 사랑이 맑음에서 흐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나가 들어간 한국 노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는 누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나는 미쳐 하지만 이젠 지쳐 리플레이.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가 있습니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의 선배격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입니다. 상큼하고 귀여운 멤버들이 잔뜩 끼부리며 부르는 느낌과는 다르게 가사는
누나의 향수 때문에 바람 피는데 방해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무려 BTS의 아버지 방시혁이 작사, 작곡한 곡이었네요. 방시혁이 이런 곡을 썼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기 씨의 내 여자라니까가 있습니다.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이 곡은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가 작사, 작곡 모두 맡았어요. 처음엔 누나였다가 중간에 너로 호칭이 바뀌는 게 포인트죠. 들리는 얘기로는 당시에 이 노래에 설레하면서 연하의 남자를 꿈꾸는 여성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아무리 나에게 누나라고 해도 누나라고 부르기보단 너 또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은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는 누나로 시작했던 관계라 하더라도 연인이 되는 순간엔 누나라기보단 너 또는 유리야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나로 불러야 할 때가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이건 태우군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 봅시다. 고항 다베마시타까? 라는 물음에 마타 키이테르 라며 또 오해 한 사발 들이키는 유리상. 이에 아이하라 선배는 태우군은 남의 식사에 유독 관심이 많더라 하며 물어보게 되고 카메이 선배는 안 먹었어. 오늘 같이 먹을래? 하며 이야기합니다. 역시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반응이죠. 물론 정말 같이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이상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에 또 궁금증이 발동한 유리상. 다시 검색을 해보는데요. 또 출연하는 키바룬상. 아이 성향이 감당하기 힘든 하이텐션의 키바룬상에게 한번 당한 적 있는 유리상. 이번에는 영상을 틀기 전에 이어폰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여기서 밥 먹었어요? 에 대한 설명과 좋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이거 유리상이 한국어에 대해 정확히는 태우군이 했던 말의 뜻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상황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네요. 밥 먹었어요? 에 대한 설명은 이전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좋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는 영어로는 like, 일본어로는 스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1번 취향, 코노미,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의미의 좋아. 2번 질, 성능, 성격, 감정처럼 좋고 나쁨 중에서 좋은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좋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의미의 예문으로는 아자라시쿠는 지코바 치킨을 좋아해요. 아자라시쿠는 계절 중에서는 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아자라시쿠는 타케노코노 사토를 좀 더 좋아해요. 이 경우 반대말은 싫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자라시쿠는 겨울이 싫어요. 아자라시쿠는 싫어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스키, 반대말로 기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 의미의 예문으로는 첫 번째, 아이폰 15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이 상품은 질이 좋아요. 아자라시쿠는
최근 구독자가 늘어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는 성격이 좋아요. 이 경우에 반대말은 안 좋다, 나쁘다가 됩니다.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또는 나빠요. 최근 동생이 질이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있는 것 같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땐 산책을 하는 게 좋아. 날씨가 안 좋아서 소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 요크나이 또는 와루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우군의 나를 좋아하니까? 는 1번과 2번 중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가 되니까 1번의 의미가 되겠죠. 즉, 호감이 가는 사람, 기니나르 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좋아요입니다. 키바룬상의 설명처럼 좋아요는 사랑해요 보다는 가벼운 뜻이에요. 당연히 태우군과 유리상처럼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에서는 사랑해요 라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죠. 벌써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우군이 나를 사랑하니까? 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말뜻은 바꿔 말하면 나를 이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와 이와레 때나이 라고 하는 유리상. 당연하죠. 한국에서도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또는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아직 관계가 무르익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랑한단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요. 일본 사람도 이키나리 아이시테르요 하고 유아를 따라 비크리시마스요네. 이어서 하나오카상이 태우군의 정식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랑의 라이벌, 그것도 오랜 기간 지켜봐온 나보다 더 앞서고 있는 태우군을 정식 채용하려는 하나오카상.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코시콘도 시나이 하나오카상.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로봇 같아서 인간미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차가움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한결같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점점 하나오카상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집 식사 장면에서 조금 신기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치킨을 매장에서 먹으면 넓은 접시에 담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운데에 치즈처럼 보이는 게 있고 치킨이 동그랗게 올려져 있네요. 마치 치즈 퐁듀처럼 치킨을 치즈에 듬뿍 찍어서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치킨도 식지 않고 치즈와의 조합도 좋을 테니까요. 언젠가 저도 한번 먹으러 가고 싶네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려나? 제가 아싸라서 모르는 건가? 식사 중에 갑자기 하나오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태우군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인 하나오카상 이야기에 도쿠배추? 하고 발끈하는 태우군. 그리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의 태우군의 심정을 추측해보자면요. 태우군은 이제 막 인턴으로 입사한 대학생을 갓 벗어난 신입이잖아요. 아직 사회인으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태우군 입장에서는
하나오카상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겼지, 능력 있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돈도 더 많을 거고, 거기다 유리상과 대학생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아온 사이이기까지 하니 태우군은 어쩌면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社長の夢を叶えるのが花岡くんの生きがいなんだよ。二人の絆はバリ方なんよ。確かに社長が頼るのは花岡さんしか見たことないですね。社長にとって花岡さんは特別って。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유리상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안절부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시청자인 저희에겐 태우군에겐 극강의 귀여움과 애정 표현이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태우군 입장에서는 현재의 자신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자의 경우 라이벌의 외모에 긴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면 남자는 라이벌의 능력이나 재력에 긴장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나오카상을 만나고 없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지간 데스, 그것도 하나오카상에게 안 보이도록 손목을 손으로 가리는 모습. 나도 꼭 사고 만다 라고 혼잣말로 말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로맨틱한 장소에 와서 태우군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유리상. 사랑에 필요한 것은 필링도 해프닝도 아닌 파이팅! 힘을 내요 유리상. 망설임 끝에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하는 유리상.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우던 추억.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죠? 망설이는 와중에도 당장 내일 일을 중요시하는 유리상. 하지만 우리의 사랑꾼 태우군이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리상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겠지만 아시타노 준비 바찌리 데스 라며 자연스럽게 연락할 구실을 만드는 우리의 능구렁이 태우군. 나니 시테르 뭐 가했다? 라고 보내려던 유리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연애 지능의 차이를 문자 내용으로 표현하는 게 참 좋았어요. 태우군의 문자를 보고 용기를 얻은 유리상. 태우군에게 전화를 거는데 걸렸다! 하며 예상대로라는 미소를 짓는 태우군. 늘 말하지만 아자또이 텐넨 오토코입니다. 붉은 실에 반지를 받았던 그네에 와 있다는 유리상. 그리고 용기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크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호기롭게 말해보았지만 이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나머지 이마 자나크테모 라며 발을 빼는 유리상. 유리상의 말에 조금은 헷갈린 듯한 태우군. 하지만 오노다 군이 위로로 건넸던 리나리아의 꽃말 기지이때 야래요 처럼 이내 유리상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태우군. 저 아자라시군은 간질간질 간지러운 심장을 부여잡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둘은 다시 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유리상가 아이타소다ったので라는 말에 들켰나? 라는 듯 난처해하는 유리상. 너무 귀엽고요.
태우꾼도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씩 하고 웃습니다. 성큼성큼 큰 걸음걸이의 태우꾼과 총총걸음의 유리상. 노보리 마셔.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태우꾼. 그리고 그런 태우꾼의 속도를 따라가기 바쁜 유리상. 쪼또 맞대. 마음을 읽는 능력을 얻고 나서 상처를 받고 내 삶에 사랑이란 없을 것이라 다짐했던 유리상에게 있어서는 태우꾼의 속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오소이 데스. 아시노 나가사가 지가오모. 이 계단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시작이란 물론 여자가 먼저 좋아해서 시작되기도 하고 서로 동시에 눈이 맞아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자가 먼저 대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유리상과 치사이가라. 여자의 사랑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또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자 혼자서 강하게 어프로치하면서 나와 같은 속도로 따라와 주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태우꾼처럼 오소이 데스 라고 할 만큼 느리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여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남자를 불타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어떤 놈인지,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인 건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밥 굶지 않게 풍족하게끔 사냥을 잘 하는 남자인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남자인지 확인도 필요할 테니까요. 이걸 알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쁜 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사쿠나이? 태우군이 아래로 내려와 거리를 맞춰주며 말합니다. 그래도 작은데? 하고요. 그러자 유리상은 한 계단 더 앞질러 가며 말합니다. 호라, 지사쿠나이. 그제야 태우군이 만족한 듯 웃으며 말합니다. 가와이. 유리상은 마이로상의 조언대로 사랑에 필요한 ing, 화이팅! 위대한 용기의 한 발자국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계단을 오르는 속도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속도, 신장이나 다리 길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키스씬. 달달하라. 이 씬에서 음소거가 되는데요. 온전히 둘의 키스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연출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때 침을 꼴깍 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닐 겁니다. 차마 이때의 태우군의 대사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상은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맙니다. 무심코 전달한 사랑 고백. 와타시모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날이 밝고 세미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날이니만큼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시작을 10분 남겨둔 시점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どうした? 何かありましたか?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유리상은 태우군이 아닌 하나오카상에게 가고 맙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변하는 태우군의 표정에서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하는 내면이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오카상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빛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반드시 있다 라는 한국의 속담인데요. 기회를 찾아내는 남자 하나오카상. 현장에서 카카오를 로스팅하여 냄새를 맡게 하자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니 근데 이때 태우군 표정 뭐죠? 이 상황에서도 질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나오카상을 바라봅니다. 물론 태우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연구실 얘기 나오자마자 오노다상에게 프라이팬 빌리러 가는 마히로상. 너무 귀엽고요. 마히로상에게는 프라이팬을, 아이하라 쿤에게는 카카오 구입을, 그리고 본인은 현장에서 불을 써도 되는지 확인하러 가는 등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는 하나오카상. 능력 있는 남자란 바로 이런 남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남자가 닮고 싶은 남자, 따르고 싶은 남자란 바로 이런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자라시쿤도 갑자기 사메쿤에게 위협을 받거나 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오카상 같은 위기 대처 능력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どれくらいの種類の動物が絶滅の恐れがあるか知ってますか? 태우군의 멘트 이후 화기애애한 모습의 학생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태우군 발음이 귀여워서 다들 웃는 거 아닐까요? 10種類? 연기자 지망생처럼 보이는 학생의 대답에 세카이와가 아닌 세카이와처럼 말하는 태우군.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때 한자도 물론 어려워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포인트가 바로 억양과 장단음이죠. 이런 포인트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들 요만슈? 하고 놀라지만 세카이를 듣고 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태우군의 귀여운 발음으로 세미나가 잘 진행되자 この調子なら大丈夫 라면서 태우군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는 하나오카상.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귀여움만으로 회사에 채용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퇴근하는 하나오카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는 유리상. 유리상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이키가이인 하나오카상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あとさ、一応言っとくけど、社内恋愛がダメってルールはないから. 아까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この上司なら大丈夫는 어쩌면 태우쿤을 향한 말일 거라 생각해요. 내가 그토록 지켜봐왔던, 몰래 좋아해왔던 여자를 포기할 만큼 좋은 남자라는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카상의 마음까지 편해지지는 않겠죠. 俺はもういい. これでいい. これでいいんだ.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이라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하나오카상의 속마음. ずっと好きだった. 눈물 나는 수뇌보의 하나오카상의 모습과 마음을 읽는 능력을 얻으며 진짜 속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은 자신을, 줄곧 옆에서 나를 지켜봐온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 깨닫는 유리상을 보여주며
오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오카상은 대학 시절부터 쭉 유리상만을 좋아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 그에게 한 번도 설렘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유리상은 하나오카상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연애대상으로 느껴졌던 태호군과 연애대상까지는 아니었던 하나오카상. 과연 태호군과 하나오카상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애에 필요한 ing, 타이밍, 필링, 해프닝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아마도 해프닝,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마음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태호군이죠. 마이로상이 했던 말을 잠깐 빌려보자면 유리상, 사랑은 초콜릿과 같아요. 상상되는 맛에는 설레지 않죠. 모르니까 신경 쓰이고 애가 타고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는 지경에 이르면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키니나루한 사람. 태호군을 궁금하게 만드는 여러 해프닝들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태호군은 줄곧 유리상에게 있어 도쿠베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태호군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태호군에게는 해프닝이 있었고 하나오카상에게는 해프닝이 없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파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유리상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어프로치. 닥치고 고. 스트레이트한 사람. 조금은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악의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같은 화이팅이 태호군에게는 있었고 하나오카상에게는 없었죠. 한국 남자는 이탈리아 남자와 닮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성에게 열정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때로는 유리상처럼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도 멀어질 정도로 혼자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하나오카상은 그걸 가장 경계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유리상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요. 차라리 그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오카상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왜 갑자기 제 눈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태호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태호군이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유리상의 다짐을 알고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호군과 하나오카상은 여러모로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분명 태호군은 유리상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태호군은 유리상의 상황과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바쁜 그런 이기적인 남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자라시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편에서 나왔듯이 태호군은 마이무키하고 무자키한 사람입니다. 나의 결정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주저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이무키한 모습이 화이팅의 원천이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오카상에게 아주 조그마한 화이팅이라도 있었다면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쇼콜라 발라티에는 태우군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 경영 회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랑의 ing, 타이밍, 필링, 해프닝.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밍, 필링, 해프닝을 만들어주는 시작이 바로 화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로 상이 말했던 지가이마스 히토츠시카나이 화이팅그 데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한 말이겠죠? 지금까지 5화 리뷰였습니다. 저 아자라시쿤 역시 사랑에 있어서는 화이팅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타입인데요. 당연히 내 마음이, 행동이 상대에게 기쁨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표현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께 기쁨이고 싶은 아자라시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화 리뷰에서 만나요. 바이바이.